네, 김석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석현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아침장, 양시장, 시작은 마이너스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양시장 다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 미국장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를 나타냈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15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참 부럽죠. 자,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39포인트 상승한 19,796포인트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2.57포인트 낮은 2,256포인트,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1포인트 내린 5,412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다우지수는 상승폭을 줄여나갔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죠.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은 장중에 각각 19,824 그리고 2,264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네요. 이날 증시는 다음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시작이 되는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앞둔 경계에 적극적인 거래에는 나서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이 1.08% 정도 상승을 하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유틸리티도 1.02% 올랐네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에너지, 헬스케어, 부동산 등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에 반면에서 산업, 소재, 금융, 기술 등은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는 쉐브론 그리고 엑손모빌이 각각 1.2%, 2.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방위 산업체로 알려져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내용들이 많이 돌았는데 방위 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트럼프 당선인이 F-35 프로그램에 너무 큰 비용이 소요된다고 언급한 데 따라 가지고 2.4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옵토텍의 주가는 또 다른 제약회사인 노바티스가 옵토텍과의 제품 결합 시도가 더 나은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진단한 이후에 86.3%가 급락을 했다고 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는 오펜하이머가 목표가를 19달러에서 25달러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리고 시티그룹의 주가도 각각 내림세를 보여줬네요.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전문가들이 연준의 이달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이미 시장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지만 FOMC 이후 공개되는 앞으로 경제 전망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신호가 증시 방향을 다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FOMC 정례회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재차 강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증시는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세금 삭감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 정책 기대로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FOMC 회의 성명과 옐런 의장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FOMC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증시는 큰 폭의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책 기대가 이어진 데다가 오펙 비회원국의 감산 합의 때문에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시장이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95.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오전 97.2%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제유가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오펙 비회원국이 산유량 감축에 동참기로 한때 따라가지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33달러 상승한 52.83달러에 맞췄죠. 유가는 2015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 등 11개의 오펙 비회원국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고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을 55만
8,000배럴 줄이기로 합의를 했죠. 비회원국 중에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가 하루 3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가지고 지난달 말 오펙 회원국들은 하루 산유량을 120만 배럴 정도 감축하는 안에 합의를 했었고요.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이 감산에 합의한 게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